전략 포인트 살펴보는 시간입니다. 현물 시장의 전략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토러스투자증권 김종수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. 연구원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장 어디에 중심을 두고 보고 계신가요? 예, 오늘은 또 기술적 반등, 해외 여건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. 네, 기술적인 반등 구간인데 그래도 해외 여건을 좀 살펴보자라는 그 말씀이신데요. 해외 여건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죠. 예, 어제 중국과 유럽 증시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. 중국이 뭐 기준금리 인하라든가 지급 준비율 인하라는 증시 안정책을 금융 안정책을 썼지만은 중국과 유럽 증시는 오히려 좀 하락하는 그러면서 중국 그 정책 효과에 대한 실망을 좀 나타냈습니다. 반면에 어제 미국 증시는 좀 급등을 했습니다. 중국이 어제 장 오후에 단기 유동성 공급이라는 어떤 추가 조치를 한 부분도 있지만은 미국 증시가 급등한 원인은 9월 금리 인상 기대가 많이 후퇴하면서 그에 대한 안도 랠리가 나타나지 않았냐 이렇게 보입니다. 최근 그 중국발 금융 불안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향후 시장의 성격이 어떻게 전개되냐도 다른 전망이 좀 나올 수 있는데요. 일단은 최근에 중국 증시 급락에 대해서는 모두 다 펀더멘털에 비해서는 지나치다. 좀 단기적으로 이 과도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나타난 심리적인 측면이 크다.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. 또한 한편으로는 위안화 약세 전망이 지속이 되면서 외국인의 자본 유출이 더 심화되고 내국인의 어떤 증시 이탈도 되면서 나타난 이 증시에 대한 불안감이 결국은 이 쏠림 현상을 더 키우지 않았냐라는 그런 분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위안화 평가 절하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책 당국자의 어떤 이 실수 적절치 못한 조치에 대한 실수라든가 어떤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. 중요한 부분은 이 중국 자본시장 개방에 앞서 이 하는 과정에서 이 자본시장에 대한 불안감 여기에 미국의 그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면서 결국은 이 위험 자산에 대한 깊이가 외국인의 신흥시장에서의 세를 좀 주도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입니다. 그런 점에서 어제 미국 증시의 반응은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. 일단 이 중국발 금융 불안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9월 금리 인상 기대가 좀 후퇴가 돼야 최근에 나타났던 외국인의 실흥국에 대한 셀이 좀 완화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입니다. 이제 그런 점에서 어제 미국 증시의 급등은 단기적으로 좀 향후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가능성을 좀 보여준 것 같고요. 무엇보다도 이제 기조적으로 추세적으로 시장이 안정이 되려면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모습이 확인돼야 되고요. 또 중국이나 우리나라 이 신흥국의 수출이 회복이 되면서 세계 경제 안정감이 더해져야 시장이 좀 추세적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경기 개선이 중요한데요. 지금 현재 시장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위안화 약세 전망이 좀 해소가 돼야 되고요. 물론 이제 중국 증시도 좀 안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러한 것들이 충족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중국 경제가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경착륙보다는 정책 당국이 원하는 것처럼 점진적인 연착륙으로 간다라는 신뢰가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래도 금융 불안이 좀 많이 완화가 되는 그 국면이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그렇다면 어떤 종목군들 위주로 이 단기 반등을 노린 그런 매매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지 투자 전략을 말씀해 주시죠. 예, 일단은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. 기존에는 성장 모멘텀 있는 주를 중심으로 해서 고평가를 받으면서 내수라든가 중국 관련 소비재 중심의 이 시장의 흐름이었는데요. 지금은 이 중국발 금융 불안을 계기로 해서 그 주도주가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 중국의 어떤 위안화 약세 전망이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고요. 중국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중국 관련 소비재가 물론 고성장주군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지만은
지난 이전과 같은 그런 고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. 반면에 그 유로화라든가 엔화 약세로 인해서 부가 오히려 저평가를 받았던 그런 이 대형주라든가 글로벌 수출주, 그다음에 그 시크릿한 종목들도 한 번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합니다.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제 우리나라가 재경부가 소비 촉진 방안을 발표해야 되는데요. 물론 이거는 약간 조삼모사의 성격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내수 회복에는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어떤 테마주 관점에서 이런 종목들은 좀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만은 이 중국 경기라든가 증시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난 시장의 어떤 반등은 이 단기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지 향후 추세를 계속 바라보는 그런 관점의 접근은 좀 어렵다 생각합니다. 그런 점에서 개인이 선호하는 종목이라든가 고포주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금방 그 한국 소비 촉진 그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좀 됐고요. 중국 경기 불안에 대한 그 이야기도 됐습니다. 그런 관점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그 의견이 증권가에서는 뭐 한 목소리로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이네요. 그만큼 단기적인 관점에서 목표 수익률 좀 짧게 잡고 매매 전략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김종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.